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4분기 들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로 경기 개선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다만 조선과 자동차 산업 부진과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남, 대경, 제주권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지역 경기는 수도권, 충청, 강원에서 소비와 수출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의 올해 누적 거래 대금이 876조 원을 넘어서며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누적 거래 대금이 876조 2천여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설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앞서 바이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2015년에 873조 7천여억 원을 앞질렀습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돼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원전 건설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이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던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러그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제휴를 맺고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다음 달 15일부터,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22일부터 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성탄 연휴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벌써 화요일에 장이 열리고요. 이번 주도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화요일장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강한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2%가 넘는 급등이 나왔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원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좀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자면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연말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와 무관하게 장이 활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음을 오늘도 깨닫고 있는 하루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년으로 기약하는 모습이 강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땐 시원하게 내리는데 또 오를 땐 시원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진 변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되돌림 현상 오늘도 강하고요. 시총상위주 그동안 많이 내렸던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해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상승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대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승장인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수 있는 개별 장세 위주의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내일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큼직한 이벤트가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올해 마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하루하루 또 잘 대응해야 될 텐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442.79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2.25포인트 상승이고요. 지금 상승폭 거의 반납하고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살펴볼까요? 보시면 장 초반에 2455포인트대에서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10시경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오히려 하락 반전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상승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코스피 지수고요. 2450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5,213억 원이나 기관이 매수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4,421억 원, 투신이 512억 원, 연기금이 21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소폭 69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이 5,220억 원이나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당락 결산기일까지 지금 하루 남기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좀 팔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들 LG노텍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X와 관련된 아이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버블 논란이 여전히 또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강보합권, 포스코도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LG화학, KB금융, 한국전력까지 소폭씩 모두 상승하고요. 네이버는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느새 87만 6천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생명, 신한지주, 삼성물산, SK텔레콤 모두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입니다. 일단 그동안 주식 처분에 대한 우려가 좀 행오버 이슈가 나온 삼성물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 많이 반납했네요. 코스닥 시장도 770포인트도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6.3포인트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사실 0.83% 적은 상승이 아니지만 오늘 장 초반의 상승 흐름에 비하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강후약입니다. 일단은 775포인트까지 장 초반 한 11시경에 올라갔다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767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의 강한 매수 오늘도 들어옵니다. 3,437억 원 사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골고루 사줍니다. 외국인도 529억 원 순매수. 하지만 개인이 3,887억 원. 정리해보자면 기관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사고 기관이 강하게 삽니다. 하지만 개인은 양시장 모두 오늘 매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금 파악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엔터주들도 잘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하지만 이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윗꼬리 달고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이 살짝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CJENM, 로엔도 소폭씩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펄어비스, 티슈딘, 메디톡스, 휴젤, 바이로메드 올라오고요. 펄어비스 올해 상승폭 엄청납니다. 23만 원대까지 지금 터치합니다. 티슈진도 45,800원, 메디톡스, 휴젤,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캠텍, 셀트리온제약, 파라다이스, 코미팜, SK머티리얼즈 일단 전기전자 소재 업종들 이쪽만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낙폭이 그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28,000원대부터 2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요. 전기차 관련주 포스코캠텍도 오늘 4.72%나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합니다. 1,07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업종별 특징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후 들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장 초반부터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록 이벤트상으로는 금일까지 매수 혹은 보유한 종목에 한해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권리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일단 배당 수요는 이미 선반영된 측면들과 더불어서 금일 시장에서는 내년도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 상황 속에서 지수 내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금일 코스닥 시장 강세를 견인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제넥신의 기술 수출 계약 등의 호재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의 호조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이 일단 강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올해 연말 들어서 이러한 기대감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년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코스닥 업종 내 시총 상위 업종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금일 역시나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다시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라젠과 더불어서 시총 상위 종목이긴 하지만 신라젠 대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실질적 유입이 기대되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금일 상승세가 여전히 견조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과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나가면서 코스닥 자금 내에서 인덱스 자금의 추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전히 매력도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등이 긍정적 주가 흐름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측면이 금일 특징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의 이슈들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 그 외에 또 짚어볼 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연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년도를 주목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년도 실적과 더불어서 이 같은 논리에 맞춰 IT 업종 그리고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이후 최근까지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던 점은 실적 불확실성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더불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등 수급적 이슈가 연말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각에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역시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선 수급적 이슈가 시장 조정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급적 이슈는 일단락되어가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점진적 비중 확대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간략히는 내년 실적 전망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IT 업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 좀 안내드리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 관련주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더불어서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최근 노이즈가 일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노이즈는 어찌 보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 그리고 정책 모멘텀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IT, 전기차, 재생에너지, 중국 소비주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오늘 뺀다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또 배당락일이기도 하고요. 내일 잘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텐데 내일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내년도 바라보는 전략을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따른 배당주들의 이론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권리락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임하신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배당주가 분명히 내일 이론적으로 장 초반부터 이론 권리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그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권리락 시점에서 시초가 매매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예상되는 고배당주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오늘 탑 한 10 정도 뽑아봤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는 5종목 꼽아봤습니다. 일단 쌍용 양회, S-오일, 메리츠 종금증권, 삼성카드, 두산 이 5종목 내에서는 이번 연도 좀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좀 탑5로 꼽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내에서 권리락이 발생한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좀 단기 매매성으로 접근해보신 전략 역시나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배당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일은 이론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장 초반 이러한 빈틈을 노리신다라고 했을 땐 차익 실현 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권리락이 발생하는 시점을 노려서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올해 마지막 연결입니다. 예, 시간 참 빠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한 해는? 네, 정신없이 바쁘긴 했지만 보람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 설경제 오늘장 내일장을 위해서 많이 보람을 또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크게 코스닥 시장이 오른 것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좀 약세장이었다, 조정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악재는 유럽 증시에서 그 스페인 카탈루냐주 지방선거에서 분리주의 정당들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카이사뱅크라든가 또는 BBVA 같은 스페인의 주요한 은행주들이 약세를 주도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난해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이런 어떤 유로존 이탈에 대한 우려, 더 나아가서 분리 독립 운동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어떤 이니셔티브, 지도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게 이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영향력들 또는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들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금융주에게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증시는 상하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다음에 미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들은 금요일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다만 실적 시즌들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시장의 하락폭은 뒤로 갈수록 또 축소되는 흐름이었고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서 미국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들을 꾸준히 상향 조정하는, 다시 말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었다라는 게 시장의 조정이 이렇게 좀 조정폭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 같은 경우 어제 크리스마스로 휴장을 했는데 일본 증시 어제 개장했고요. 중국도 개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상승하고 중국은 하락했습니다. 이 양시장이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였다고 하던데 이유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는? 네, 최근 들어서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시장금리 상승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과 일본 간의 시장금리의 격차들이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금리 약세 통화인 엔화를 차입해서 다른 나라 고수익 통화 또 고금리 통화에 투자를 하는 일종의 재정거래라기보다는 투기적 거래의 일종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대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에 엔화가 113엔, 114엔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최근에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때 110엔까지 떨어졌던 흐름에서 상승 흐름들을 탄 게 일단 일본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뱅크 오브 재팬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상장지수 펀드 ETF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매입에 나설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년 총통화 증가율 목표치를 역대 최저 수준인 9% 수준 증가로 통제할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부채의 급격한 증가 문제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안정대책을 펼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부각되면서 중소형주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더 나아가서 대만의 언론사가 애플 납품업체를 인용해서 아이폰 X, 이제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죠. 1분기 매출 예상치가 기존 5천만 대에서 3천만 대로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애플 관련주들이 크게 약세를 보였고요. 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 관련주들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아이폰 X 관련해서 기대보다 좀 지금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판매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킨, 한마디로 이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을 저하시켜버린, 그러니까 소비자 기만을 했다라는 얘기로 미국에서는 지금 소송을 거는 소비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G노텍도 급락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네, 일단 상당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그 애플 신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와 또 아까 이야기하셨던 배터리 이슈 같은 부분에는 조금 이슈가 달라서 분리돼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IT 업종에 특화된 언론사인 대만의 디지타임스 같은 경우에 일단 22일 부품업체 관계자를 인용해서 4분기 아이폰 X 출하량이 3,000에서 3,500만 대에 그칠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더군다나 2018년 1분기에 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도했다라는 게 이게 시장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나 미국, 싱가포르처럼 이 고소득 국가들의 선주문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대만의 경제일보 역시 25일 애플 납품업체 관계자를 인용해서 아이폰 X의 1분기 출하량 하향 조정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폭스콘이 이제 호나이 그룹의 바로 애플을 갖다가 조립 생산하는 업체죠. 폭스콘이 과거와 달리
연말 쇼핑 시즌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아이폰 X의 출하량 감소 전망 또 더 나가서 최근에 애플에 대한 우려들을 좀 부각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분명히 시장에 특히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이 공급 사슬망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특히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들이라는 걸 살펴보면 좀 너무 과한 또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대만 쪽에 있는 부품업체들과 달리 한국 쪽 부품업체들의 어떤 매출이나 출하 쪽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우려의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과도한 또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내년도 이제 실적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또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IT 업종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미국 IT 기업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애플을 비롯한 IT 기업들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되며 나스닥 지수가 물론 사상 최고치 갱신 행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이 지난 20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들의 이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이게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10.6%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또 10.9%로 최근 들어서서 매주 이익 전망치들의 상향 조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의 개선을 이끄는 업종이 어딘가 보니까 에너지가 전년 동기 대비 132% 그리고 소재가 전년 같은 기간 28% 그리고 정보통신 업종이 16.1%의 어떤 급증을 이끌어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도 에너지 업종이 17.3%, 소재가 17% 정도, 그리고 IT가 11%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에너지나 소재 업종은 지난 2016년 가격의 급락, 약세 흐름들 속에서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4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의 어떤 급격한 증가, 견조한 증가들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정보통신, 이 IT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더 나가서 최근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다가 다시 지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금융기업들의 이자 마진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서 최근에는 금융주들, 부진했던 금융주의 실적 전망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정보통신의 세부 업종을 또 살펴보면 7개 주요 세부 업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5개 업종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33%, 그리고 IT 관련된 서비스 업체는 12% 정도로 이르는 등 최근 들어서서 이 반도체라든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의 기업들의 증가들이 상당히 이익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띌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매출은 7개 세부 업종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만 좀 살펴본다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23%, 그리고 매출액 및 반도체 장비가 16% 정도 증가하는 등 아무튼 이쪽 인터넷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이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4분기 실적만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내년 1월에 시작될 이른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은 IT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는 많은 종목 준비가 돼 있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ITX 정희직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